김치의 명가 팔공산 김치. 우리 엄마가 해주신 딱 그 맛, 팔공산 김치. 팔공산 김치는 맛이 다릅니다. 정성으로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팔공산 김치, 조금이라도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53-983-8030, 053-983-8030.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답을 좀 찾아야 될 시간이 됐죠.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앞에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는 사랑스럽다. 이런 분 계시죠? 근데, 조금씩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갖고 있는 감정 이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모든 걸 지배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미워.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미움의 근원이 상대방이야. 이러면 우린 정당하게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미움의 근원에는요,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이는 사실 미움의 대상일 수 없어요.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대상인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움, 불안감, 욕망 이런 부모의 욕망을, 생각을, 감정을 통찰하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정은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가족관계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언제나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문제 없는 겁니다. 엄마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자,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도 즐겁지만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다. 요 두 가지가 건강하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공부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두 가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의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꺼리낌 없이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자, PC방에 가 있는 시간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한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미 다 봤거든요. 자,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들다.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아이 마음을 부모가 모르고요. 당연히 부모 마음을 뭘까요? 아이가 수용할 수 없겠죠. 두 번째,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 공감하시는 문제죠.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같이 하면 되는데, 같이 노력하면 되는데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아이가 조금만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돛 닦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늘 고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저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근데 거기서 제 선택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을 보면 안 된다. 쟤 정말 야무져, 얘가. 우리 애도 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버리세요. 뭘 봐야 된다? 가족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입시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길 것인가?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냐?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가정교육이 아니고요.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면서 자, 고민이 생길 때 같이 나누고요. 같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가정교육이 잘 되면은요, 입시 경쟁 뚝뚝 나가는데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시 경쟁에서 힘든 게 뭐냐? 부모는 계속 스트레스를 줘.
아이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인지 아십니까? 예. 자, 스트레스를 부모가 어찌 됐거나 덜 주지요. 또 가족 관계에서 일정도 해소가 되죠. 어렵고 힘들 때 뭘까요? 예, 위로하고 격려하죠. 이런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또 하나가 부모 역할 중심으로 자꾸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결국 공부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자기 주도 학습을 시작하면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성적이 내려갑니다. 예? 왜?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내려가요. 그러면 헤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또 개입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스카이를 나오고요, 대기업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옆에 있지 않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가끔 들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래, 스카이 가면 다 용서가 돼. 예,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행복하면 약간 찔리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행복은 좀 참아야지만 막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죠.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예,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세요. 예. 아이들을 보니까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먼 미래에 손에 안 잡히는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누린 가정에 지금 누리는 행복이 있죠. 이것의 소중함이 내 몸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막연히 먼 미래의 성공? 이거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혹시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예, 방향이 잘못되면 제가 볼 적에 가더라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방향을 잘 잡았어, 그러면 좀 더디 가더라도,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중장기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이 문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가족의 행복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좀 못 벌어도 가족이 뭘까요? 똘똘 뭉치면 잘 살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을 못 나왔어. 예, 정보력이 없어. 하지만 가족이 똘똘 뭉치면, 예, 그 가족은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연구한 가족이 몇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족이 바로 전혜성 박사 가족인데, 자, 이분은 뭐 하버드, 예일을 6남매를 다 보냈습니다. 예. 혹시 하버드 학원, 예일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제가 이제 이런 가족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가족이 행복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돈 많은 집이라고 행복하나요?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제가 리처드 린더 에어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마음 약한 엄마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음 약한 엄마. 그 책의 저자 리처드 린더 에어 가족입니다. 예, 이 영상은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제가 찾은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가족인데, 훌륭한 가족은 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을 토대로 우리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리처드 린더 에어 이제 부부입니다. 뭐냐? 바로 이제 이 부모력이라는 건데, 제가 훌륭한 가족, 훌륭한 부모, 위대한 가족, 위대한 부모를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제가 너무 초라해져요. 너무 훌륭한 부모들 따라할 수 없어. 그리고 주로는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존중받은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노력이 아니야.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난 가문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한 위대한 가정, 위대한 부모를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새로운 부모력이라는 정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조감력이라는 거예요. 조감력. 조감력.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스터하셨습니다. 조감력. 새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세상 탓이다. 예? 세상이 우리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요. 세상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걸 통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조감력이 강해질수록 조감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세상을 딱 보니까 이게 매우 획일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도 버티려고 하는데 잘 못 들어가는 거야. 예. 다 집어넣는다고 성공할 수 없어. 근데 튕겨져 나오면은요, 튕겨져 나올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막 떠들어대요. 당신의 아들 큰일 났어 지금. 다시 여기 집어넣으려면 빨리 학원 보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어. 믿으면 안 돼. 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조감력을 기르는 부모들이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 불안감은 아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구나. 아이 마음을 보니까 아이도 불안하고 힘드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된다? 아이를 진심으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자, 아이에 대한 믿음을 기릅니다. 두 번째가 조절력이라는 겁니다. 조절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있죠. 말의 습관이 있죠. 마음의 습관도 있죠. 행동의 습관도 있죠. 지금껏 해왔던 거. 그래, 나 너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는 믿음이 안 가요. 왜? 연습이 안 돼 있거든. 아직까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말끔하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스며있는 불안감이 씻기지 않았거든.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화내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화가 더 커집니까? 화가 더 커지죠. 잔소리 듣고 훌륭한 인품을 기르는 아이가 있을까요? 잔소리는 백힌무익이죠. 근데 문제는 요 조절력을 기르니까요. 정말로 훌륭한 부모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는 몇 가지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다이어트랑.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 위대한 훌륭한 부모들이 잔소리 안 하거든요.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난 그 사람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따라할 수는 있어.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상상력인데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죠.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게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애 하는 짓을 보면 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을 막 했는데 누가 또 바늘로 푹 찔러요. 근데 그게 바로 애야. 애가 하는 짓이. 이럴 수 있죠.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근데요, 위대한 가정을 보니까, 위대한 부모를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해. 근데요, 상상력을 연습하니까, 상상력 연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연습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아이가 학교가 오기 전에, 어떤 부모는요, 그래, 오늘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애가 안 보일 때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애가 왔어. 애가 와서 오자마자 또 TV 모니터 딱 누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딱 눌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참 힘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교통정리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찾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받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면은요, 제 손에 정말 장을 지지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 다 사라져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는요, 산촌학교가 꽤 있습니다. 뭐냐? 도시의 경쟁교육에 힘든 아이들이 시골로 가서 좋은 환경에서 일단 숙식을 하고요. 학교는 기존 학교를 다니는 이런 산촌학교 모델이 많아요.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자, 산촌학교에 간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도시에 있을 때는요, 일반 학교 다닐 때는 게임만 좋아했어요. 개그 프로그램. 근데 안 봐.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자, 이 친구가 3보 이상 승차라는 말 아세요? 군대 용어입니다. 3보 이상 걸어갈 거면 꼭 차를 타야 돼요. 그만큼 뚱뚱한 데다가 움직이기 정말 싫어했던 애인데 이 아이가 역전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자,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한참 있다가 몇 달 만에 이제 이 산촌학교를 보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왈,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이 산촌학교는요, 오키나와 남단에 있는 조그마한 부속성 구다카 섬에 있는데, 구다카라는 섬에 있는데 이 섬에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면 주로 생계는 어업이겠죠. 자, 배를 타고 나갑니다. 풍랑을 만나면 침몰이죠. 사람이 죽죠.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서 좋은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장돼 있어요. 예. 모든 섬 식구가 다 한 가족입니다. 자, 사람이 많지 않겠죠. 외부 사람이 오면은요, 그 사람들 열렬히 환영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그 문화 속에 곤이라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까우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아이가 존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경청을 해줘요. 관계가 변화가 오죠. 근데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한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자, 맨날 게임만 하고요, 히키코모리라고 아시죠? 처박혀가지고 은둔 생활하는 일본의 수없이 많은 청소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인간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는 가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 책은 제가 꼭 추천해서 읽어보십사 권해드리는 책인데, 치매의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자, 핵심만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일본의 한 마을에 가서 65세 이상 노인 708명을 정신과 검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27명, 전체 4%가 노인성 치매로 진단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증상, 중심 증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심 증상과 주변 증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심 증상은 뭐냐?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약해지죠. 이런,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요걸 중심 증상이라고 그러고요. 주변 증상은 뭐냐? 주변 증상은 바로 우울증, 망상, 환각, 야간 선망, 밤에 배회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주변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한 명도 주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리고 이런 마을이 일본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가면은요, 치매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냥 기억력이 약해졌을 뿐이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똥칠한다 이런 거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노후를 잘 마무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시키라는 마을에 독특한 문화에 있습니다. 이 사시키라는 마을은요, 경로사상이 강하게 보존되어 있고 실제로도 노인이 정성스러운 간호와 존중을 받는 지역이야. 따라서 단순 치매 증상을 보인다. 주변 증상이 없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치매 환자가요, 밥을 먹고 금방 까먹고 밥을 또 달라 그러죠. 그럼 또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깜빡한 거니까. 근데 자, 그 치매 노인한테, 어머니, 조금 전에 밥 드렸잖아요.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순간 주변 증상은 사라진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수학 공부 정말 하기 싫어. 수학 성적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감정 표현할 거 아닙니까? 수학 하기 싫다고 감정 표현했겠죠? 그죠? 그때, 그러면 쉽겠다. 존중해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 이것도 하기 싫으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 말을 꼭 좀 믿어주십사. 제가 엎드려서 절할까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의 문제 있죠. 그걸 우리가 주변 증상으로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보이는 그러한 힘들게 하는 행동이 있죠. 근데 중심 증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죠. 공부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놀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했어.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데 재미가 없고요, 그 일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기 어려워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유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했더니 잘 돼야지만 뭘까요? 또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경제 행동에 유리한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 다수는 재미가 없어. 해도 잘 안 돼. 그럼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그걸 존중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문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노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노인들이 엄청난 주변 증상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모력 기르기 이런 거 노력하시면은요,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들 있죠. 대부분 다 원인 소멸된다. 제가 정리한 자기도학습은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 초에 발간한 자기도학습 매뉴얼인데요. 그래도 그동안에 나왔던 자기도학습보다는 가장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자기도학습 코칭 역량 검사라는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자기도학습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에서 주도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라는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학습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부모와 아이 사이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삽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며느리한테 안 넘겨줬어요. 매일 불러가지고요, 메모지하고 돈을 줍니다. 며느라가 너 오늘 시장 가서 요거 얼마씩 사갖고 와. 사갖고 옵니다. 사갖고 와서 이제 딱 다듬으려고 하는데 일단 시어머니가 거스름 돈부터 싹 회수를 해요.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메모지를 전달합니다. 뭐뭐뭐 사왔어? 그러면 지금부터 요 메뉴를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기도학습이에요. 자기도학습은요, 삶에서 내 주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아시겠습니까? 근데 삶에서 내가 주도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데 공부할 때만 자기도학습을 하래.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관계고요. 두 번째가 뭐냐? 동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공부는요, 재미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 절대 원칙에서 벗어나시면 정말 아이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자, 수학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수학을 싫어하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수학을 못하면 중요한 게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려면 자신한테 맞는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재미있는 방법을. 수학과 재미 갑자기 연결이 안 되십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동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공부와 담싸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두 과정을 거치거든요. 해보니까 재밌네? 첫 번째. 해보니까 되네? 이게 진실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이제 성공해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다. 재미있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정말 하기 싫었는데 자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따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괜히 뭘까요? 지 고생했다라고 자랑하는 식의. 또 그리고 그것도 의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요. 근데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어떤 거든 간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재미있는데 좀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도학습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경쟁은 언제 시킨다? 경쟁은 제일 마지막에 시켜야 돼요.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공부가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해볼 만한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경쟁이라는 걸 시키면 얘도 열심히 해보죠. 근데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요 순서,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 순서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교 755명 중에 750등입니다. 아이러브를 몰라갖고요, 사전을 찾아갖고 아이러브가 무슨 뜻인지 알았대요. 이런 애들은 기초가 없다가 아니라 기초가 지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식,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 단어 하나 아는 게 없었다. 100명 중에 90등, 수학은 그냥 숫자, 영어는 그림이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몇 학년 때냐가 중요하죠. 몇 학년 때냐가 중요하죠. 자,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심하죠. 자, 얘가 중2 때입니다. 얘가 중3 때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현재 스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온 친구는요,
작년 봄에 사법연수원을 중간전형 성적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법연수원 학원 아닙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친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하는 S대 사범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지방국립대 의대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 깨지는 게 있죠.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 한 번 뒤치면 끝장이다라는 말은 일단 이 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례 연구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하다가 야구하다가 더 이상 비전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시작한 거죠. 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정서는 어떤지 아세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싫은 감정이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비감이 있어요. 아, 공부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친구들이, 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성공한 친구와 실패한 친구들의 차이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세 가지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재미를 느낀다는 거. 나도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의 비전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작을 했어. 근데 재미없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적이 좀 올라야 돼요.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적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의 평가가 더 지배적이에요. 2달 만에 이 친구가, 자, 꼴등하던 친구가 반에서 27등까지 올랐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 왜 이러십니까? 쉬운 일이죠. 하위권에서 조금 중하위권으로 올라오는 것은요, 쉬워요. 찍은 거 몇 개만 맞추면 금방 성적 뜨잖아요. 아닙니까? 중위권에 상위권, 최상위권 올라가는 게 어렵지, 하위권 탈출은 쉬운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한 40명 중에 27등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이야기합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 니네 반에서 27등? 일단 인서울 불가능. 지방국립대 불가능. 지방 4년제도 불가능. 전문대나 갈 수 있을까? 라고 만약에요, 주변에서 반응을 했으면 이 친구 공부 계속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죠. 그게 있는 겁니다. 자,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라는 게 있고, 바로 관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학습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관계 개선이다. 관계는요, 자, 세 가지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 믿음이 강한가, 불신이 강한가?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다들 뜨끔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이건 아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하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우리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훈계를 받는 것 같아. 잔소리 듣는 것 같아.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날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엄마의 행동이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간섭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도와주는 것 같아. 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에서 뭘 하시면은요, 백발백중 아이는 불신에, 잔소리에, 훈계하는 말투에 간섭이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믿지 못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말끝마다 가르치려고 들어. 그리고 결국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관계가 달라졌어요. 뭐냐, 나에 대한 좀 신뢰가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워. 오히려 엄마가 도와주기를 바래.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이 상태가 되면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강남의 재수종합반 학원 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네 주변의 스트레스 관계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재밌는 방법을 찾아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한 다음에 절대 모의고사 성적에 욕심내지 마라. 왜?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는 순간 좌절이잖아요. 네 스스로 노력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상은 재수생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소장님, 저 초등학생 아니거든요. 저 지금 재수생이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한 달이 남았다, 2달 남았다 별로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부진의 진짜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좀 꽤 있습니다. 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게임만 했대요. 10년 동안. 근데 드디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어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로. 책이라는 거 읽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영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그 다음에 수학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포기죠, 포기. 근데 대학을 가겠대요. 근데 저는요, 이 친구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부모님과 사이는 어떠니? 저 이거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 부모님이 신뢰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그럼 됐다. 그래서 2년 만에 열심히 공부해서 전북대 동물자원공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 세필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애가 지금 성적이 어떻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이 원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보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죠. 그 가능성을 보죠. 당연한 거죠. 저는 아이들 가능성을 봐요. 근데 아이들 가능성은 뭐냐?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스트레스인가 지지인가? 짜증인가? 격려인가? 저 이걸 봐요. 매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 거부감이 어느 정도 강한가? 재미없는데 열심히 합니다. 왜? 생존 본능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공부는. 두뇌 활동이 아니라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기 싫어도 악착같이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부진의 진짜 이유를 우리 사회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학습 부진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공부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죠. 이게 유쾌한 게 아니라 불쾌한 겁니다. 세 번째, 좀 열심히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거든요. 이게 학습 부진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풀어주면 아이들은요, 기적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이건 나중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의 문제가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표현 창구일 뿐이에요. 이 아이에겐 책임이 없어요. 단지 우리 사회의 문제와 우리 가족, 학교, 입시제도 이런 것들의 문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 의지가 없어서 그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 개인 책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하면은요, 그건 문제의 정확한 이해가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또는,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학습이다 하더라도요, 일단 관계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지 않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확실하게 한번 땡겨보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붙잡고 흔들려고 하기보다는요. 성공 원칙이 뭐다? 관계 개선과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가정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일간지하고 가정을 가보면은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먼저 부모님들이 가정의 환경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TV 앞에서 빈둥거린다.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당신 앞으로 이러면 나가! 이러지 말고요. 같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요. 그게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빠도 알거든요. 근데 또 지쳐 있는 거야. 그러면 아예 룰을 정할 수도 있죠. 이게 훌륭한 가족력이거든요. 일요일 날 오전에는 안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린다. 보장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까? 그것도 용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자 그러면 도서관을 같이 간다. 가족끼리 예를 들면. 그래서 아빠는 뭐 삼국지를 보든지 엄마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어떻게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해. 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로 관계와 환경 개선에 주력하면 아이는 쉽게 거기에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발 경쟁은 언제 한다? 예. 마지막에. 자, 중학교 때까지 성적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지 않아도요. 일반고를 가더라도 명문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수학 못해도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예. 제가 다 입증해 드릴까요? 예. 입시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경쟁을 너무 일찌감치 서두르게 되면 경쟁에 유리한 아이들 있죠.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승부욕 강한 여자아이들. 맞습니까? 예, 공부라는 일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쉬운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얘들한테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걔들하고 왜 같이 빨리 붙입니까? 예? 그럼 금방 깨지잖아요. 얘들은요. 최대한 미뤄서 나중에 경쟁하도록 한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예,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대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구를 잘 알거든요. 예.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 가면 대치동이라고 있죠. 대치동 아래쪽에.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치동에 모 중학교의 전교 1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구에 모 중학교의 전교 1등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구의 모 중학교의 전교 1등이 지금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서 대치동의 대청중학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청중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얘도 전교 1등이죠, 여기서. 근데 대치동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몇 등 정도 할까요? 전교. 예? 몇 등 정도 할까요? 중간 정도? 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응? 예? 자, 차이가 꽤 크겠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불안하죠? 그렇죠? 예? 대구에서 1등 해봐야 자, 이 얘기가 얼마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대청중학교 같은 데 가면은요, 저는 그걸 과잉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경쟁에 유리한 아이들 중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걔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걔들 사회생활은 정말 불투명해요. 왜? 공부만 열심히 했고 미리 많이 했죠. 저는 그걸 과잉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미 자 입시 실력은 수능 문제를 쉽게 풀죠. 고3 수준에 가 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근데 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전인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손을 대부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왜? 그 또래에 필요한 경험들이 있죠. 성장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친구들하고도 좀 싸워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한 반에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이미 실력이 거의 고3 수준이다. 수학은 다 끝냈어.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찍어도 1등급. 이런 수준입니다. 자, 독서 논술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녀서 다 돼. 국어 당연히 점수 잘 나오겠죠. 그런 아이들이 여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시골에서 1학년 공부밖에 안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공부밖에.
예. 그러면 당연히 대청중학교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내겠죠. 그런 애들 몇 명 있으니까. 자, 갑자기 만점자가 4%를 넘으면 다 2등급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규정이. 예.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건 이제 불법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이 2학기부터 발효가 되죠. 학교는 반드시 자기 학년에 배운 걸 그 학년 난이도에 맞게끔 추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쉽게 풀죠. 얘는 이제 겨우 1학년 거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거.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중간도 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중간도 가기 어려운데.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얘는, 대치동에는 여기 올라와 있고요.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1학기 끝나죠. 2학기 끝나고 2학년 되죠. 또 1학기 끝나죠. 2학년 되죠. 3학년 되죠. 고1 되죠. 고2 되죠. 고3 되면 얘랑 비슷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문제 없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왜 이런 비교를 해갖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사교육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아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서를 따르치는 게 혼란보다 좋으시죠? 여러분들 혼란을 좋아하세요? 질서를 좋아하세요? 질서죠.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는 뭘까요? 학교 시간표고요. 또 하나가 학년입니다. 그 안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통영 충렬여고 임수연 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통영 충렬여고가 어딘지 아세요? 실업계 전문계 종합고교예요. 학교 서열로 치면 바닥이죠. 그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요. 치킨집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금 10,000원이 집에 없었대요. EBS 교재를 한 권도 못 봤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5년 전 수능이죠. 1등을 했어요. 수능에서. 자, 그 전년도에 가평고등학교 이영재라는 친구가 학교 공부만을 통해서도 자연계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중요하죠, 이게? 대구 계신 분들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 학생들은 가장 오랜 시간 어디서 보내죠? 학교죠. 맞습니까? 학원을 아무리 많이 가도 학교보다 더 많이 못 가죠. 제가 말도 더듬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교 공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가르치는 선생님 존경해야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학교를 중심으로 이 아이들은 별로 경쟁 같은 거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장하는 기분이 있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죠. 그러면 행복한 공부를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현실로 가보겠습니다. 현실은 주로 아이들 학교 밖에서 공부하죠. 두 번째는 경쟁심이 강하죠. 세 번째는 엄마나 사교육기관이 주도하죠. 그러면서 불행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착각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첫 번째, 성공 분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대세입니까? 이쪽이 대세입니까? 어느 쪽이죠? 이쪽이 대세입니까? 이쪽이 대세입니까? 이쪽이 대세 맞죠? 예, 솔직하세요. 이쪽은 얼마 안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 나가면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이런 기사 나가면? 예, 안 믿으시잖아요. 예, 진실도 안 믿어요. 자, 이쪽이 대세 맞죠? 아, 이쪽이 대세 맞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대용만 되면 막 흥분해요, 제가.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쪽은 소수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대세는 어디다? 이쪽이 맞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공 확률. 아마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중요한 게 대부분 성공할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성공해요. 무슨 말이냐? 10만 명 중에 제가 볼 적에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 안 되겠죠? 1,000명? 1,000명 중에도 소수지만 다수죠. 확률이 훨씬 높죠. 이쪽은 성공률이 매우 낮죠. 왜? 다 그쪽 길로 가. 그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하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많을 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확률 가지고 하는 걸 도박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아이를 확률 게임에 도박에 맡기시겠습니까? 확률에 맡겨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확률이 뭘까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확률이에요.
대세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아이가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아이가 명확하게요. 소수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길을 잘 찾았어. 그러면은요, 소수죠. 그래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믿고요. 예, 아이하고 함께 가시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단지 그게 지금 우리의 건강한 상식이었어요. 그 말을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요, 이게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단지 이제 문제는 대세를 이쪽이 장악해서, 예, 정말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순진한 부모님들이 대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니까 점점 착각이 심해져요. 예.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퇴계 이황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학습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근데 훌륭한 분이신 건 아시죠? 예, 그 훌륭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에 대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지식. 뭐냐? 지식은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세상은 아이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배우가 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정말 설 자리가 없다. 나래도 꼭 아이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금부터 믿음을 회복하기 노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정말 누구한테 어디서 희망을 찾겠는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한 줄로 반드시 믿자 라는 말을 기억하고요,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지식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알아. 제가 그 말 몇천 번 들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 별거 새로울 게 없네요.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죠. 아이를 존중해라. 이거는 지식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자, 마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세요. 저는 마음 세수를 제안합니다. 마음 세수. 여러분도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세수 안 하고 오셨어요? 세수하셨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이를 믿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때가 끼죠? 매일 닦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본래의 마음,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지구가 두 쪽에 나더라도 나는 우리 아이를 믿겠다. 예. 신뢰하는 마음이 있죠. 예. 자, 아이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하셔야 되죠. 예, 행동하셔야 되는데, 행동은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행동이 어렵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가 뭘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실천이 안 돼.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이어트 시도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꽤 여러 번 하셨죠? 성공하신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한 경우를 보면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즐겁게 도전하는 경우 성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쉽고 단순한 거 하나 찾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매일매일 1시간씩 달리기 해야지. 실패하죠. 근데 자, 동네에 아주 마음 잘 맞는 이웃의 착한 엄마랑 저녁 7시에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산책하기로 해. 성공할 가능성 높죠. 그렇게 실천을 위해서는요, 행동을 위해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찾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학부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현상 공부를 했는데, 뭐 비행기, 기차, 도보 등등이 나왔는데, 그때 결론이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한 가족만을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가족만을 가지고 버티기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부모 문화가 오염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때 자, 주변에 서로
좀 아까 말씀드린 방향 있죠, 방향. 예, 아이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자. 예? 자,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되지 말고 우리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자.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이웃들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에 사용된 교재입니다. 부모와 학부모 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꼭 10번 정도 읽으세요. 10번. 네? 10번 읽으시면 됩니다. 10번. 네, 그러면 머릿속에 뭘까요? 네, 어떤 생각하는 틀이 잡힐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10번 정도 읽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공은 소수밖에 안 된다라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식이 얼마나 이런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자녀가 처한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자녀와 이해하는 것이다. 자녀의 걸음에 동행자가 되고 진정한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힘겨운 싸움에 부모마저 자녀의 편이 아니라 이런 힘겨운 싸움에서 부모마저 자녀의 편이 아니라면 자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그때는 특별히 소통에 신경 쓰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는 여전히 삭막하고 부조리하겠지만 더 이상 그렇게 위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밀려고 하지 마세요. 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실패했어요. 앞으로 실패할 겁니다. 자, 힘들죠? 같이 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힘겨운 싸움에 부모가 아이 편을 들어주면은요, 아이는 반드시요, 그동안 숨겨놨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부모의 고마움에 보답을 하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방향과 관계입니다. 저는 한 가정을 딱 보면은요, 갈등하는 관계와 협동이 되는 관계로 구분합니다.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과 관계 설정에서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난 부모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한 부모를 하더라도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 길 가지 마세요. 예,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아이와 손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예, 같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 그런 협동의 관계로 가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을 서서히 가열합니다. 15도씨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15도씨까지 서서히 가열한 상태에서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개구리가 좋아합니다. 딱 좋아하는 온도예요. 근데 개구리가 못 느낄 정도로 서서히 가열을 해요. 네. 자, 그때 개구리는 죽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이 온도를 재보니까 45도씨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45도씨까지 먼저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튀어나오죠. 튀어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거를? 똑같은 45도인데 얘는 죽었잖아요. 쟤는 튀어나갔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의 두뇌는요,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혹시 아이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 지금 키 크고 있다는 거 느끼신 분 계세요? 못 느끼시죠? 한참 있다 보니까 컸죠? 근데 분명히 크고 있는 거 맞죠? 사람 두뇌가 개구리 두뇌랑 똑같아요. 동물의 두뇌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공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존중해라. 그러면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금방 느낄까요? 조금씩 느낄까요? 조금씩 느끼죠? 아이의 변화를 여러분들 확 느낄까요? 조금씩 느낄까요? 네, 조금씩 느끼게 돼 있어요. 모든 출발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껴요. 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해도 못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소리가 해갖고 내가 괜히 또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이상한 소리 듣고 내가 또 헷갈렸네. 자, 똑바로 해, 앞으로 너. 작은 변화를 무시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세상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방향전이거든요.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성공인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만이 아저씨 알죠? 자, 이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일주일에 하나씩 뭘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연습해야 되죠. 맨날.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분명히 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중요한 게 의심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시더라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가지고요. 테스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맨날 딴짓만 하다가 일찍 들어와갖고 뭔가 뭐 선물 같은 사갖고 오면 믿음이 갑니까? 뭔가 의심스럽습니까? 똑같아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또 진정한 가정교육, 부모교육이 없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왜 이러세요?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잘 하려고 그러는데 100% 맞습니까? 자, 100%의 주인공. 여러분들 해당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힘차게 자, 여기 다 떠나가도록 한번 대구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성공왕의 주인공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오른손 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나도라고 했을 테니까 여러분 나도 세 번. 자, 성공왕의 100%의 주인공. 자, 나도. 네, 여러분들 이미 성공하였습니다.